억울한 수시 납치? 아니, 올해는 행복한 수시 납치. 안녕하세요. 분당 FC 이경호입니다. 네, 김지현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부담스럽긴 한데 오늘 다룰 얘기는 선생님이 전에부터 계속 이제 수시 납치가 가능한 학교가 어딘지를 정해라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대입에서 제일 억울한 케이스가 수시 납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시 납치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수시 납치의 정의부터 네. 다시 한번 하고 나게 되면 수시로서 대입이 모두 끝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정시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웃긴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상위 6개대 그 S대, 네. S대 입학사정관이 그 대학에는 좀 납치 전형이 워낙 많잖아요. 다수가 납치 전형이니까 저희가 있는 분당 지역과 강남 지역에서 자기네 학교를 안 써. 수시 납치시키는 학교다라고 평가한다라고 하면서 광분을 하시더라고요. 안 그러면서 쓰죠. 그래서 그럼 쓰지 말면 되지 왜 우리한테 자꾸 뽑아 달래 말래를 얘기하냐고 막 이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수시 납치라는 건 정시까지 안 가는 거. 그렇게 되면 대부분 학생부 100, 논술 100, 서류 100 이런 형태로 해서 원서를 접수하는 순간 내가 갈지 말지를 판단할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전형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결국은 내가 수능을 너무 잘 봐도 다시 한번 이 정시에 지원할 기회가 없어지는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보통 일단 합격 때도 내가 안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나 등록 안 하면은 그러면 정시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거 그런데 아니죠. 그렇게 일단 그 납치 전형 같은 경우에 원서를 쓰고 나서 추가 합격이 되는 경우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추가 합격을 하는 순간 연락을 안 받더라도 합격자하고 동일하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정시에 아예 못 쓰는 경우가 되는 게 되겠죠. 저는 이것보다 그때 올렸던 영상에서 의아스럽다라고 했던 댓글이 하나 있거든요. 네, 어떤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일괄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을 봐야지 최저 학력 기준이 판단이 되는데 왜 납치 전형이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최저를 맞추면 끝이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치? 내가 예. 너무 잘 봐도 그 이상을 보면 일단 합격이 돼버리니까 내가 원하는 정시에 낼 수 없잖아. 네네. 그런 경우들도 다 그러니까 수시 납치 전형이 된다라는 거, 그렇죠? 그러면 이 수시 납치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일단 일괄 전형은 피해야 되겠죠. 일괄 전형이라고 하면 일괄 전형의 반대말이 단계별 전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계별 전형이 뭐냐 하면 그 일단 서류를 받아보고 모집 인원이 10명이면 3배수를 뽑을 거야 라고 하면 30명을 1단계 합격자로 통보를 하죠. 뭐 5배수라고 하면 50명을 발표하겠죠. 이건 학교마다 다 다른 거죠. 이런 단계별 전형이 아닌 것들을 모두 다 일괄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일괄 전형은 원서를 내는 순간 끝. 게임 셋이죠. 근데 다만 논술 100인 학교들 같은 경우에서 수능 후에 논술이 있는 경우 내가 수능을 잘 봤으면 안 가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외한 일괄 전형들은 다 납치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계별 전형이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납치 전형이 아니냐? 라고 하는 건 또 아니게 되는 이유가 1단계 합격자 발표를 수능 전에 하는 하고 경우도 있죠. 2단계 전형을 수능 전에 치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납치 전형인 거죠. 그리고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때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1단계 발표자를 수능 전에 하지만 수능 후에 2단계 전형을 하는 경우는 납치 전형은 아닌 아니다.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위권부터 정리하게 되면 서울대는 일반 전형하고 직균 전형이 모두 다가 수능 후 전형이기 때문에 납치 전형이 없어요. 그리고 연대 같은 경우는 논술과 추천 전형은 모두 다 납치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활동 우수형 전형은 수능 후에 면접이 있으니까 때문에 요건 아닌 거고, 그리고 고려대는 올해 대규모로 바뀌어서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도 납치 전형, 그리고 학업 우수형도 일괄 전형으로
납치 전형, 계열 적합 전형은 단계별 전형이긴 하지만 수능 전에 면접이 있기 때문에 납치 전형, 논술 전형이 논술이 수능 후에 있기 때문에 비납치 전형에 해당되겠죠. 서강대는 학교장 추천은 납치 전형, 그리고 종합 전형도 납치 전형. 납치 많아요. 그리고 상위대. 논술만 납치가 아닌 아니고. 전형. 성대 한양대까지만 할까요? 네. 성대 같은 경우는 논술과 과학인재 전형을 제외하고는 다 납치 납치. 전형. 한양대 같은 경우는 면접형 전형만 사범대를 올해부터 신설했거든요. 네. 여기 같은 경우만 비납치 전형이고 나머지는 다 납치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납치가 엄청 많네요. 네. 그러면은 이 납치를 피하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하나 예를 든다라고 하게 네. 되면 고려대 학업우 수형 일반 종합 전형이죠. 예전에는 수능 후에 2단계 전형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대 같은 경우에라고 하더라도 고대 의대를 쓴다면 준메이저까지는 그래도 쓰겠다라는 애잖아요. 그렇게 되면 메이저 의대를 쓰는 애들도 혹시나 몰라서 여기를 쓰는 거예요. 내가 메이저급의 의대를 갈 것 같아라고 하면 수능 후에 포기를 해버리잖아요. 그쵸.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난 서울대 의대급의 점수가 수능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어라고 판단한다라고 하면 쓰면 안 되는 고대에 납치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를 쓰면 네,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업 우수형 전형이 예전보다 컷이 내려갈 거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쟁률 자체도 좀 특정한 과들은 높아지겠지만 전반적으로 떨어질 낮아질 가능성이 거다? 많다라는 거죠. 의대뿐만 아니라 서울대나 연대를 희망하는 애들은 고대를 이제 안 안 쓰니까. 쓰겠죠. 맞아요. 납치가 그러니까 되니까. 경쟁률이 한 2분의 1 토막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애들이 다 지금 논술 전형으로 갈 것 같다라는 거죠. 논술은 최저가 있지만 수능은 전형이기 수능 후에 때문에 시험을 보기 네, 때문에 네. 논술고사를 보기 때문에 경쟁률은 아마 엄청 뛸것 엄청나게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성적대가 어느 정도 오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수능 성적, 네, 예상 수능 성적. 성적, 예상 수능 성적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상위권 대학은 거의 다수가 납치 전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전과 같이 단계별 전형이 섞여 있는 경우는 그 중간중간에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이젠 그렇지가 그렇지 않은 않으니까 경우가 너무 많아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죠. 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참 이 수능 성적을 예상하기가 지금 힘든 구조잖아요. 네. 큰일 났네. 팩트를 얘기 드리면 지금 의대 정원이 늘었잖아요. 네. 수시로는 의대를 지역 인재를 다수를 뽑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적 상위권들한테 혜택이 없어요. 걔네들이 노리는 건 의대를 가기 위해서 정시로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애들이 다 N수로 들어온 거죠. 지금 지방의대 애들도 다시 수능을 하니까. 친다고 하기 때문에 재학생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희망적으로 갔다라고 하면 정말 내가 생각했던 수능에서의 점수보다 훨씬 떨어질 수 있다는 훨씬 거죠. 떨어져서 생각지도 않았던 점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올해는 이 변동성이 더 클 것 같긴 해요. 네. 왜냐면은 지금 6월 달까지 안 들어왔던 상위권, 최상위권 N수생들이 결국 수능에서 이 윗부분에 이만큼이 들어오느냐, 이만큼이 들어오느냐, 이만큼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내 성적이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3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한다 해도 위에가 많아지면 성적이 부담스러워지는 건 어쩔 수 없거든요. 네. 좀 그래서 보수적으로. 재학생이 1등급뿐만 아니라 2등급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게 되면 수시 납치가 되는 게 불편한 것보단 행복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행복한 수시 납치를 꿈꿀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일괄 전형이냐 아니면 단계별 전형이냐 그 다음에 수능 후에 시험이 있느냐 뭐 대학별 고사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고 내가 행복한 납치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불행한 납치를 피할 것이냐 이거를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좀 주의해야 될 대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트 대학들 있잖아요. 이스트 대학이요? 카이스트, 지스트, 이공계 유니스트,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 같은 경우는
여기는 교육부 관할이 아니라 과학기술부 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회 제한에 걸리지 않아요. 네, 추가로 그래서 막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여기를 다 써도 상관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학생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거기에서 수시에 붙으면 정시 못 써요. 아니 쓸 수 있어요. 쓸 수 포기할 수 있는데 있는 유일한 그쵸.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는 등록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가끔 그런 데를 붙고 정시 성적이 잘 나왔는데도 안 냈구나. 정시를 안 쓰는 사례들도 발생할 수 있죠. 근데 이것과 별개로 포스텍은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죠. 포스텍은 과학기술부 산하가 아니라 교육부 교육부 산하. 산하.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6회 제한에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수시 합격을 하면 등록을 해야 되고 정시까지 박탈이 나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에서 오해로 인해서 안타까운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는 대학인 것 같아요. 자연계열 학생이라면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좀 추가로 노려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 혹시라도 여기에 합격을 했다고 해서 정시에 나는 못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선생님이 해주신 얘기 같아요. 네. 이거는 포스텍은 그냥, 주의하시고. 한국에너지대학 거기까지가 특성화 대학이고요. 포스텍은 똑같이 6장의 카드에 포함이 되고 일단 합격이 되면 등록을 했던 안 했던 상관없이 합격자로 관주돼서 정시에 쓸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시 납치는 억울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올해는 재학생 입장에서 수시 납치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던 과거의 시선에선 벗어나는 게 입시에서 좀 성공할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한 수시 납치를 우리 고3 학생들은 꿈꾸면 되겠네요. 네네. 그 선이 어딘지 네. 수시 원서 접수 전에 명확하게 정해라. 네, 수시 납치의 선을 명확하게 지니네라는 우리 선생님 말씀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고 잘 따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